자, 먼저 민주당의 대응을 좀 볼게요. 이재명 대표만 아는 당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쟤네들은 이걸 분열로 몰고 가려고 하잖아요. 난 이틀 만에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광주와 대전에서 열린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특히 내후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당원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방안은 김민석 의원이나 박용민 의원이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들과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네, 김용민 의원. 박용민이라고. 박용민. 여러분, 이 고질병이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견들이 나올 거는 이미 예상이 된 거예요. 즉, 지금 있는 의원들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89명의 일종의 이제 추미애를 뽑지 않은 의원들이 누구냐, 막 색출해야 된다, 걔들이 다 수박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의견도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민의와 당심을 따르지 못하는 표결에 대한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 제안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를 상시로 당내에 있는 어떠한 그 결정이라든지 표결에 있어서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의 영향을 10%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김영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와 같은데 당원들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도 했어요. 불신임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우원식을 올렸는데 우원식이 진짜 박병석이나 김진표 같은 짓을 또 해. 그러면 나는 당원들이나 민주당원들이나 의원들이 당신은 안 되겠어 내려와라고 했을 때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라라고 하는 제안까지도 처음에 파격적으로 던졌어요. 물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얘기들이 공론화되는 시점에 왔다는 얘기죠. 근데 뭐 아쉽긴 아쉽죠. 저희도 아쉽고 지금 보면 사실은 사고는 다른 놈들이 쳤는데 그렇죠. 그렇게 치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가지고 당심을 이제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전에서는 최근 당에 섭섭하고 아픈 사연도 꽤 있죠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정당이 민주당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우리가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차이가 있다고 해서 틀렸다고 단정하고 외면하면 결국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털떡하면 뭔 소용이야. 그래서 아직도 혹시 제재하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탈당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차라리 당비를 끊으시라. 그러니까 탈당하면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혼을 내주려고 하면 최소한 얼굴은 보면서 혼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놈 시끼라고 얘기하면서 근접거리에 있으면서 혼을 내야 되는데 나 탈당하려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니네들한테 관심 안 가고 정치 외적으로 나갈 거야 라는 얘기를 국회의원들한테 항의를 할 때도 내가 당원인데 하면서 문자 보내는 거하고 너 당원 아닌데 나 문자 탈당한 사람인데 이러고 보내는 거는 그 미팅이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 송작가 TV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송에 대해서 욕을 하려고 하면 야, 나 후원자인데 멤버십 회원인데 아니면 구독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야단을 치셔야지. 우리 구독 하나도 안 줄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3만 명 빠졌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대전에서는 컨퍼런스 또 했는데 당원을 2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2배로 늘려서 당원 중심인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주인인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주어진 기대와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것이 다음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 대통령 선거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당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과 아닌 사과 뭐 이런 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500만을 채우는 거라고 합니다. 2배로. 네. 근데 현재도 미국 민주당도 당원이 100만이 안 돼요. 미국 공화당도.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조그만한 여기 그 민주당이 250만을 넘고 있고, 심지어 당비가 1년에 250억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보존비를 안 줘도 당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후원과 이러한 민주당도 바꿔 나가야 될 태도들이나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주말에 이제 꾸준하게 지금 당원들과 만나는 민생 행보들을 하고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제가 봐서는 좀 흐뭇한 변화들이 구석구석에서 보였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버들,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언론으로서 인정을 하고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태도를 보여준 거죠. 그게 뭐였냐면 이제 노정민 의원이 당선자죠, 아직은. 당선자가 이제 회의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에 참석했던 기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사진을 찍는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기사로는 안 나온 거 같아요. 기사로는 안 나오나요?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일반 레거시 기자가 아닌 개인 유튜버 자격으로 참석했던 분들까지도 전부 다 우리도 언론입니다. 미디어도 언론입니다라는 자세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같이 나오라고 해서 같이 네. 사진 찍으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냥 보기로는 거기 있던 그냥 기존 레거시 언론들만 찍기로 했다라고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냐? 유튜버도 언론이다. 언론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게 인식의 변화인 거죠. 유튜브 언론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력과 앞으로 미래 확장성이 있는지를 민주당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변화는 당원전. 그러니까 이런 방식,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회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이러한 장소들을 전국 지구당에다가 예를 들어 모든 당사에 못 만든다고 하면 중점 지구당, 그러니까 부산시당이라든지 전남시당 이런 그 각종 중앙당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그 권역별 시당에다가 유권자들,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모일 수 있는 일종의 컨퍼런스 홀을 상시 운영을 하겠다. 그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자금 지원도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더더욱 의견 수렴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우원식이 말실수를 하네, 수박들이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원식 대표는 아니다. 국회의장은 더 잘할 거다. 더 지켜봐 달라라고 하는 당부를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추미애 낙선제를 비롯해서 이 해당 당사자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일단 추미애 후보자가 비록 본인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위해서 앞으로 발전된 24대 국회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발언을 냈고요. 그다음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지 지금 야인인 정봉주 의원이라든지 여러 인사들이 그와 관련된 내용들, 반성하는 내용 또는 뭔가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하면서 달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니 어쩌니 하는데, 실제적으로 250만 현 권리 당원 중에 탈당계를 제출했거나 탈당한다고 나선 사람들은 2, 3만 명 정도의 수준이에요. 현재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조금 유예 기간을 드릴 테니까, 왜냐면 거기서 바로 탈당한다고 빼줘버리면 나중에 다시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탈당을 번복할 수 있는 유예 기간 한 일주일 정도 두면서 이거를 처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질 나서 이제
나 이제 다신 안 해. 라고 했던 분들도 후회하는 분들 많던데 댓글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씨, 내가 기껏해서 키워놓고, 이제 와서 내가, 이제 좋은 꼴 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 내가 걷어차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표 말대로 지방선거도 경선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대통령 선거도 경선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엔 뭐 다음에 또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선거는 그럼요. 계속 있어요. 그걸 참여를 하려면 당원을 계속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물론 이해는 하죠. 그냥 마음 먹은 대로 해갖고 잘 안 되는 느낌, 뭔가 이게 좀 개운치 않고 시원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뭔가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제도를 개선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원이라든지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민주당이 그랬어요? 개무시했지? 지금은 그래도 80대 89잖아. 그러니까. 반은 되잖아. 반은 됐잖아요, 예전에 생각해놓고 보면, 지난번하고 비교하면 160 좀 넘는 그 숫자들 중에 사실 10명도 우리 편이라고 꼽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그 22대 선거 전에 경선할 때도 사실은 뭐 다 속간했다고 얘기는 많이 속간했다고 수박들을 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들. 그냥 딱 봐도 저 사람 아닌데 하는 사람 되게 많았잖아. 그 사람들이 아직 있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선을 계속 우리가 참여를 해야 그래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가장 고무적인 게, 당 내에서요.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세력이 생겼다. 또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 고모 중진 의원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무슨 인터뷰를 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뭔가 이제 원하는 거대로 안 된 거는 사실은 저도 짜증이 나죠. 네. 사실. 짠 아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 번에 안 된다는 것도 우리 알잖아요. 이때까지 왔던 거를 한 번에 뒤집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가 무슨 출당을 당했어요. 의원직을 잃었어요. 하반기 하면 돼요. 하반기에 하면 되고요. 오히려 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거슬리거나 당내에서 비민주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따끔한 소리 할 수 있는 당내 시어머니로 남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본 게 우원식 그 의원이 국회의장 돼서 못 하잖아요. 바로 추미애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도 안 되면 진짜 그거는 끝난 거죠. 우원식 의원은 그 회의봉 들고 있으면서도 눈은 추미애 의원하고 눈치를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엄한 시어머니 한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해서 중립으로 내보냈을 거 아니야. 당내에 두고 있는 입장이고 추미애가 있는 입장에서 추미애 의원이 앞으로 최고위에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정 같은 쩌리가 옛날처럼 함부로 주둥이 놀리고 수박질 하는 짓거리는 안 봐도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지금 기사들이 김경수 기사가 일시 귀국한 걸 가지고 김경수 기자를 중심으로 반명이 뭉친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자,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서 혹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이나 나온다고 하면 그들이 모여갖고 저희가 반명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가 나올지 전혀 못 나와요. 지금 김경수가 나서가지고 아니 제가 그러면 당에 들어가서 앞으로 당내에 건전한 야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이 양반도 인정을 하잖아. 지금 돌아와 봐야 옛날에 낙연이만큼도 안 돼요. 티셔츠 2만 장 찍어놨다가 40장 팔았던 낙연이만큼도 안 된다고 지금 김경수도. 그런 입장에서 경수 씨 지금 이재명 대표의 독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 한번 해줘. 이러고 부탁하고 싶겠지만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야권에서 어떻게 반명을 합니까? 지금 수박들도 어? 의원식 찍어놓고 조용히 입 닫고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아씨, 지금? 이렇게까지 뭉쳐서 찍을 일이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들 입장에서는 89대 80으로 추미애가 됐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대세는 거슬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반대 세력도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그냥 조용히 묻혀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만 뻥끗하면 네가 89 중에 하나구나. 이 욕을 들어 처먹게 되면서 더 조용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심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다. 그 생각이 들고 그 89명, 89명의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 쫄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내 운영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 더욱더 확고해질 거고요. 오히려 낙선한 추미애 의원이 당내에서 일종의 아까도 말했지만 공기반장, 시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 관련한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웃음으로 넘겼다라고 기사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박정현 최고위원이 연임하기로 한 건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웃으면서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다라고 하는데 생각 있으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렇게 된 마당에 생각이라기보다 아무도 차기 당대표에 나서지 않는 이런 상황이 나서게 되게 된다 그러면 뭐 자연 추대 형식이나 또는 1인 그 등록 출마? 후에 1인 출마 후에 가부 결정 같은 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항마로 나서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 했다가 반명 찍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떡할 거야. 뭐 고민정 정도가 나섰다면 모르겠으나 아, 할 수 있겠네. 그건 할 수 있겠다. 고민정이 해주면 감사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토론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 1대1 1대1 토론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럴 그 에너지 소비는 없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연임을 하는 쪽으로 뭐 임기를 다 안 채우시고 국정과제 지금 있는 상면에 있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여러 민생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라도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거니까 이번 22대 국회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서 1년 정도는 이끌어가는 차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노의 게이지를 좀 낮추시고요. 아쉬운 마음도 전환하시면서 내가 이놈들 제대로 하는가 보겠어라고 하는 진짜 엄격한 관리자, 그동안은 지지자였지만 이제는 엄격한 관리자의 입장으로 민주당 22대 국회 출범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공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가 아는 수박들 중에 그냥 단수 공천된 애들 많잖아.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우리 뭐 그런 사람들은 네. 그 당원 무서운 줄 몰라요. 야, 나는 그 상황에서도 피해왔잖아.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이따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뭐, 황이나 뭐, 아니, 나 그 이름을 말해. 하여튼, 호남 쪽에, 그 등등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예전처럼, 21대처럼, 지네들이 뭐죠, 집단 행동이라든지, 언론 인터뷰 통해갖고, 안에서 잡음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윤리위 거쳐가지고, 세대에서 날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당원의 뜻을 많이 알고 그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